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부부 같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상담 전문가인 저자가 여러 가지 부부 상담의 사례들,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하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은 일단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부부 같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 위안을 주죠. 부부는 원래 행복한 겁니다. 이런 식의 제목이라면 나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저게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배우자라는 타인과 함께 사는 거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제목이 상당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실제 그 상담 사례를 많이 나열을 하고 있어요. 보다 보면 되게 재밌고 속으로 낄낄낄 웃을 수 있는 얘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추상적으로 이렇게 행동해라 저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보다는 재미도 있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있었는데 일종의 가족에 있어서의 자녀죠. 집에서 부모님께서 자주 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하죠. 걱정도 되고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부모님이 늘 자주 싸우시니까. 그런데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 집에서도 이제 부모님이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가 어떻게 됐냐면 굉장히 마음이 평화로워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원래 남들 부모님은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데 왜 우리 부모님만 저렇게 맨날 싸울까? 그런 걸로 인해서 불안 이런 것들이 우울까지 도달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원래 저렇게 다 싸우시는 거구나 하니까 치유가 된 거죠. 마음이 너무 편안해진 거죠. 대부분의 어떤 심리적 문제라든가 심하면 어떤 정신질환의 부분들,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불안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불안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일반화시키고 어떤 보편적인 측면을 모르고 남들은 다 저렇게 평화로운데 왜 나만 불안하지?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게 발전해서 마음이 병이 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은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이 정상이고 비정상인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다투고 싸우는 거 뭡니까? 아주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일단 생각해 보고, 또 나만 찌질한가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우리가 어떤 관계를 하면서 내가 어떤 찌질한 행동,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 그렇게 한 자기 자신을 또 자기가 용서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용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다 찌질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반화, 보편성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인식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또한 다툼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런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옥수수밭 성인식. 우리 얼마 전에 다른 책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어떤 인디안 부족의 이제 성인식, 옥수수밭을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규칙이 뭐냐면 뒤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쭉 걸어가면서 출입부터 나올 때까지 그 과정에서 자기가 봤을 때 가장 크고 탐스러운 옥수수를 딱 하나를 골라서 나와야 되는 거야. 초반에 고른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가다 보니까 더 큰 게 있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일단 한번 고르면 더 이상 못 고르는 거예요. 근데 안 고르고 쭉 가다 보니까 거의 출구가 다다르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옥수수보다 아까 봤던 옥수수가 더 컸던 거예요. 탐스럽고.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옥수수밭 성인식이고, 그 인디안 부족에서 후대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은 인생의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비유를 전해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옥수수를 눈앞에 두고서 그 중에서 가장 탐스러운 것을 고르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자신이 골라야 하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가장 크고 탐스러운 옥수수,
그러니까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것이고 또한 그것을 최고의 선택이라고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부부관계에서 많이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거, 우리가 전국의 모든 이성을 두고서 다 경험해보고 겪어보고 야, 그 중에 이게 최선의 나의 배우자구만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겠죠. 살아가는 여정에서 시간은 거꾸로 되돌릴 수 없잖아요. 이르게 선택할 수도 있고 살아가다 보니까 아유 더 좋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더라도 그 선택을 최선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뭐 상대방, 배우자의 탓,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달라졌을 것이다. 뭐 이러한 회한 이런 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네이비 실이라는 책에서 살펴봤듯이 극한의 오너십이 적용되는 게 또한 부부관계죠. 배우자의 변수에 의해서 내 삶이 휘둘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것도 내 책임이고 내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극한의 오너십을 발휘해야 될 대상이 된다. 이 책에는 선순환이라는 말과 악순환이라는 말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선순환이 뭐죠? 계속 좋아지는 거죠. 악순환은 계속 나빠지는 것이고 우리 삶에서 정지 상태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결국 항상 움직임이잖아요. 우리 떨림과 울림이라는 물리학책 공부할 때도 나오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우주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원자인데 어떻게 됩니까? 정지해 있지가 않죠. 계속 이렇게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기에 이렇게 정지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이게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움직임에 있어서는 또 방향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과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 평온, 그 상태, 정지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 저자는 이제 부부관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이제 선순환, 악순환 이렇게 나눠서 적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순환의 사례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악순환의 사례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선순환이라는 건 경청과 결행입니다. 경청, 이것도 얼마 전에 우리 살펴봤었죠. 상대방의 주의를 집중하는 것.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사랑의 최고의 기술이 뭡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에 집중하는 거죠. 온갖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경청하고. 그리고 그 경청한 내용을 실제로 결행을 하는 거죠. 결행이 뭡니까? 결단과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이 책 초반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뭐냐면 아내는 남편이 그 현관문 있잖아요. 그 신발 놓는데 거기에 발바닥을 안 디뎠으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 깨끗이 해놨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맨발을 디디면 먼지 같은 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거 좀 하지 말라고. 근데 남편은 계속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는 막 열받아서 미치는 거죠. 이게 꼭 그 먼지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물론 그것도 아내에겐 중요하겠지만 뭡니까?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담을 하면서 남편한테 아니 그것 좀 해주시지 왜 안 해주시냐고. 근데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잘못된 거죠. 그죠? 자기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거를 결단하고 행동하지 못하면서 그냥 수년째 계속 그걸로 아주 사소한 일인데도 그걸로 불화가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청과 결행, 그리고 아주 작은 장점,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뭐가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장점이라도 생각해서 그것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 그래도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얼마나 좋은 부분인가. 또 아주 작은 행동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 큰 단점을 보고 바르지 못한 행동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이거는 어떠한 인간관계도 존속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내가 선택한 옥수수 밭에서 옥수수인데 그렇게 아니 이 옥수수가 이게 왜 이런 거야 이거 이렇게 해서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극한의 오너십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선택한 건데. 그래서 작은 장점과 행동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존경과 칭찬, 이게 말을 이렇게 꼭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빈말이라도 칭찬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 뭐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에서. 그러면 누구나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의 선순환에 계속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순환은 뭐냐? 뭐 이게 반대되는 거죠. 뭐 자기 말만 하고 뭐 좋은 거는 다 당연한 거고 뭐 배우자의 단점이 막 이렇게 보이고 부족한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자기가 뭐 조금 잘한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생색을 내고 이런 부분들이 악순환의 특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순환과 악순환이라는 게 대단한 차이가 아니라 이 처음 시작할 때 약간의 떨림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데 선순환은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고 악순환은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빠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뭐 남성과 여성의 어떤 다른 특징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지식, 그리고 상담가로서 여러 이제 습득한 경험과 뭐 조언, 또 어떤 학술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 많이 참고해 볼 자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읽히는 책이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보기에 아주 좋은 책이 아닌가. 오늘 부부 같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 제목이 아주 멋있고 진리를 담고 있는 이런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